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인민이 이상하는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확신성 있게 이뤄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줄기찬 전진기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며 지방중흥의 첫 실체들이 전국 각지에 희한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농촌진흥의 방대한 투쟁과 병행하여 지방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거창한 혁명 단계를 착실하게 완강하게 밀고 나가 온 나라 인민에게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안겨주려는 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이 세계적인 수건사업의 실행은 국가부흥의 거세찬 숨결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흥이 초실체들이 전국 각지 희한하게 솟아오른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과 같이 보면서 정말이지 지방이 변하는 미중의 세력사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탁월한 용도와 이대한 헌신의 우려와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에 언제나 마음속오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새로운 지방발전기를 열어놓을 때 대한 구상도 밝혀주시고, 고심과 관해로 이어진 헌신의 료정에서 정책 방향을 정립하셨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방의 세계적인 라쿠송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이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민들이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에 시기족중하게 선택하시고 중대결단하신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고 거창한 혁명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책의 확대에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철저한 실행 대책과 방향을 엄숙히 선포하시면서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의견성 있게 양성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끝없는 헌신과 러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초태진군을 전격적으로 용도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길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2024년 2월 또다시 기마군회로의 현지도의 새벽길을 이어가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더 높게 종하도록 하시고, 당과 국가의 촌만 중대사를 넓으시는 속에서도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송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들의 연대기들을 몸소 수여하시고, 거창한 지방발전 혁명의 계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연 용상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발전 정책을 부단히 확대심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지도 밑에 심포시 바닷가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는 우리식 지방경제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민들의 가슴 속에 새 생활, 새 행복 창조에 대한 자신심을 더욱 굳게 해준 오늘의 창속 연속 회의로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평원남북도와 함경남도, 황리남도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며 대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며 공장들을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 표현의 실체로 시대의 상징물로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계기들로 됐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발전사업협의회와 국경절에 즈음하여 하신 중요연설 등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시설, 량곡관리시설을 비롯한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더 추가할 때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시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은 지방의 실제적이며 새로운 질적 변화로서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을 더 빨리 더욱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한 의의 깊은 2025년도 대건설 투쟁의 개시를 선언한 역사적인 계기였습니다. 지방 변혁에 눈부신 초실체들은 당의 위협을 오직 알았습니다. 라는 이 충성의 대답으로 받들 줄 아는 시대의 개척자 주인공들인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빛나는 결실입니다. 지금도 인민에 대한 이 멸사 복무를 존재 방식,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운 우리 당에 대한 이 절대 충성을 삶의 본용으로 간직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지방공업혁명을 전개해 나가던 모습들이 뜨겁게 한겨웁니다. 지방발전을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문제, 우리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킨 당의 의도를 새겨 안고 정말 병사의 깨끗한 양심, 고귀한 땀을 아낌없이 바친 인민군 관병들의 투쟁에 의해서 6월 하순에 이르러 골조 공사들이 연이어 결속됨으로써 불과 넉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산업 건물들의 자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관병들의 땀과 위온이 깃든 지방변혁의 눈부신 첫 실체들은 당의 위협을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충성의 대답으로 받들 줄 아는 시대의 개척자 주인공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 앞에 긍지 높이 내세운 더없이 귀중한 장점이며 이 기세찬 보문은 번영의 지름길을 확연히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첫 해에 지방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에서도 귀중한 경험과 든든한 미천이 마련됐습니다.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의 지휘 밑에 성중앙기관들과 연관단위들, 도시군당 조직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완공되는 즉시 만가동 만부하로 돌릴 수 있게 설비 제작과 조립, 기능공 양성과 원료기지 조성을 비롯한 준비 사업들을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선행시켰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부문 일꾼들과 설계가들은 모든 생산 공정들을 노력 절약, 부지 절약, 에너지 절약, 기술 집약형으로 꾸리고 자동화 흐름 손화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설비 설계와 공정 설계를 우리식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건설, 건재,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 노동계급도 당의 지방발전 전략의 성공적 실행에 이바지할 하나의 지향 안고 일터마다에서 생산도 강량을 일으켰으며 철도 운수, 류키운 부문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여 대건설 전구들에 대한 물동 수송을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이 손가락 실행을 과학기술로 강력히 추진하게 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가 조직되어 과학기술 초9대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당 수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단계를 확신성 있게 열어놓은 지난 1년간의 투쟁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결심하시고 펼치시는 모든 사업은 언제나 훌륭한 실체로 전환되게 된다는 확신을 더욱 백배해주고 전체 인민들에게 자생자결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 나갈 때 전면적 발전의 역사적 태업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무한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준 거창한 창조대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모범적인 처급, 분처급 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 일꾼, 청년동맹원 선연단원들에게 김정일 청년용의상과 김정일 선연용의상을 수여하는 모임이 13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낭독했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청년동맹 조직을 당의 충직한 전위대어로 튼튼히 꾸리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17개의 처급, 분처급 청년동맹위원회와 17명의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정일 청년용의상이 수여됐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선연혁명가, 선연애국자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과 선연단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전일하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4명의 선연단원들에게 김정일 선연용의상이 수여됐습니다. 김정일 청년용의상, 김정일 선연용의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닌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 선연단원들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용성 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호비대 계승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학과 학습을 더 잘하고 선연단 조직 생활에서 앞장설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3돌을 맞으며 웅변 모임이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전경철 동지, 문화상 승종규 동지, 평양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웅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어 조국 정사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비범특출한 사상리련과 거창한 용도 실천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용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출위 인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숭고한 도덕 우위를 지니시고 혁명 전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며 조선 혁명을 동지애의 위대한 역사로 수놓으신 졸세비인들의 고미한 풍모를 감동 깊게 전하면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웃음과 복리 향상을 위해 만짐을 과감히 떠매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영예로 여기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격정을 펼쳤습니다. 출연자들은 누구나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강대함을 만방에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3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가 1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광호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주체 위협의 믿음직한 골간, 혁명의 계승자들로 옥석에 키워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복리 향상을 절대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이민위천의 반석 위에 만복의 화원을 갖고 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심이 공연 무대에서 뜨겁게 분출됐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을 눈부신 현실로 꼽히우며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을 온 몫을 다 바쳐 빛내어갈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반영된 노래들로 공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며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의 승리적 존재를 활기차게 떠밀어 나갈 청년 전이들의 혁명적 열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3돌 경축 직청중앙 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 오보이 장군님의 강국유문 꽃피우가리가 1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민승철 동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의 밝은 웃음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며 위민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천만인민의 여러 같은 흠모심을 구가하는 노래들이 장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신 강국의 국민된 크나큰 자긍심을 더해주는 노래들로 공연 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 존이부대의 위용을 떨쳐갈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적 열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3돌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3일 강동 종합원실농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혁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희세의 전철위인을 높이 모신 2월 16일에 있어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고수하며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원대한 농촌혁명 강령과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제시하시어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창건 80돌과 조국해방 80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빛내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하고 그 위대한 사상과 볼굴의 정신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심차게 떠밀어갈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기상이 눈보라치는 백두전구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졸세비인의 군마 행군길을 따라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전구들로 끊임없이 굽이치는 가운데 전국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진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답사행군 대원들이 행군 과정을 통하여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존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억세게 준비할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루어져라!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 대원들은 공화국기와 청년동맹 깃발을 대우 앞에 휘날리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는 전국의 500여 명의 청년동맹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백산행군을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당혁명수님들이 지녔던 당위성과 혁명성, 혁명성의 어떤 것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성공의 투쟁에서 애국적인의 기업동맹을 남김없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답사행군을 시작이 됩니다. 용기백배의 기세드 높이 행군의 첫자욱을 힘차게 내짚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을 체질화한 열혈의 청년 지휘관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보천보 혁명 전적지를 찾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천보 전투 지휘초와 경찰관 주재소 등 혁명 전적지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6월 4일에 구시물동의 뗏목다리로 압록강을 건너신 다음 권장덕의 대우를 이끄시고 오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찰저로부터 적종에 다른 변동이 없다는 병을 받으시자 지휘처를 이곳에 정하시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용도하셨습니다. 혁명 전적지의 곳곳마다에서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 만리를 히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빛난다는 불변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했으며 항일 투사들의 전투 이야기를 혁명 승리의 교과서로 새겨안고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행군을 다그치어 삼지연시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삼지연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삼지연시 안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의리온포 온실농장에서 온실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 공업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면서 선진적인 남새 재배 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르는 용량액 시비와 환경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올해 첫달 인민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온실농장에서는 2월에 들어와서도 증산, 투쟁, 절약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서 배추와 양배추, 고추,
오이를 비롯한 신선한 온실 남새 생산을 부단히 늘리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지난해만도 남새 생산 계획을 20%나 그 전해보다 넘쳐 수행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흥시 과학자들, 노동계급들, 인민들에게 온실남새를 더 많이 생산 보상하기 위해 1월 생산 계획도 함흥시를 비롯한 도안의 과학자들, 노동계급 주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 온실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한편 앞선 남새 재배 기술을 받아들이고 과학농법을 적극 활용해서 온실남새 정보당 수확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노란 사자고추, 붉은 사자고추, 붉은 통양배추, 푸른 꽃 양배추를 비롯한 이 기능성 남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날을 따라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농장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이 기능성 남새 생산을 높이기 위한 품종 배치율을 더욱 가학하고 수용 재배와 공간 재배를 비롯한 선진 재배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온실 남새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온실농장에서는 다 자란 남새들을 제때에 수확해서 도안의 상호망들에 보내줌으로써 함경남도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도 푸르싱싱한 남새를 주민들에게 요구대로 팔아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남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이, 고추, 양배추, 호박 그리고 토마토를 요구대로 팔아주니까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을 공급받고 있는 함경남도 인민들은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고마운 사회주의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10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심한 추위가 있은 곳과 12일이 서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린 곳입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올해 겨울에 들어와서 가장 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이 추위가 가장 심했던 7일 전국 평균 기온은 령화 11.8도로서 평년보다 6.2도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12일 전국 평균 강솔량은 5.2cm였는데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10 내지 19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벽성과 거풍, 옹진, 벽동을 비롯해서 황해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소흥에서는 12일 하루 동안에 10c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6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17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그리고 21일 경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지 않고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좀 개였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불다가 주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9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0.4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5.6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풍소지방으로서 령화 20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한때 초당 12m 정도까지 더 세지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강원도 고성군으로부터 함경북도 총진시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소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소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서해안 중부 이남 바닷가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7일에는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18일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6일에 평년보다 높겠고 17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